발바닥 통증의 흔한 원인 몇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발바닥 통증은 통증이 발생하는 부위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도 어떤 병이 원인일지를 대략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엄지발가락이나 또는 엄지발가락이 발바닥과 만나는 면, 그쪽이 아프신 분들은 통풍이나 무지외반증을 의심해 볼 수가 있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 발가락이 발바닥과 만나는 부분, 그쪽이 찌릿찌릿하게 아프신 경우에는 지간신경종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뒤꿈치 쪽이 아프다면 족저근막염이나 아킬레스 건염 또는 점액낭염 등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다. 각각의 원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족저근막염은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족저근막의 위치는 사진과 같습니다. 이 족저근막 전체 중에 어디든지 염증이 생길 수가 있지만, 특히 이 족저근막이 발 뒤꿈치와 만나는 부분, 그 부분에서도 약간 엄지발가락 쪽, 이쪽에 염증이 많이 생깁니다. 이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면서 족저근막에 염증이 생기고 통증을 유발하는 거죠. 특히 앉았다가 일어날 때 첫 발을 내디딜 때 뒤꿈치 쪽으로 느껴지는 강렬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이 족저근막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스트레칭과 휴식만으로도 충분히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도가 심하거나 아니면 반복적으로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주사치료나 드물게는 수술로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근본적인 치료가 아닌 일시적인 증상의 완화일 뿐이고,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족저근막에 무리를 주는 행동들에 대한 교정이 필요하겠죠. 체중을 감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고, 쿵쿵 걷는 습관도 고치는 것이 좋습니다. 하이힐이 아닌 운동화를 신는 것도 발 건강에 도움이 되고, 불가피하게 하이힐을 신게 되었다면 1시간에 한 번 정도는 하이힐을 벗고 하이힐을 신었을 때의 발목이 꺾이는 그 반대 방향으로 발목을 꺾어주는 스트레칭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아킬레스 건염과 점액낭염 역시 발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는데, 이로 인한 통증은 발바닥보다는 발 뒤꿈치나 발 뒤꿈치에서 약간 더 위쪽, 그러니까 종아리 쪽이 되겠죠. 종아리와 발 뒤꿈치 사이 쪽에 발생하는 통증이 있을 경우에는 아킬레스 건염이나 점액낭염을 의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아킬레스 건과 그 밑에 있는 점액낭은 다른 구조이긴 하지만 부위가 비슷하고 발생하는 원리 또한 비슷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킬레스 건염이나 점액낭염이 생기는 이유도 족저근막염과 비슷합니다. 특정한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해지게 되면 그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손상이 가게 되겠죠. 그 결과로 인해서 통증이 발생하는 겁니다. 치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휴식을 취해줘야 되는 부위나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는 방법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특정 부위에 힘이 가해지지 않도록 휴식을 취하고 충분한 스트레칭을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염증을 줄여주는 데는 체외 충격파가 도움이 되기도 하는데, 이 체외 충격파는 도움이 되는 분과 도움이 안 되는 분이 극명하게 갈립니다. 10명한테 치료를 한다고 해도 한 5명 정도, 즉 2명 중에 1명꼴로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나머지 절반은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체외 충격파의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예측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서 우선 한두 번 치료를 받아보면서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서 예상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발 통증의 원인 중에서는 발 안쪽에 신경이 지나는 부분에서 신경이 눌리는 신경 포착 증후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드릴 다른 원인들에 비해서는 그 빈도가 극히 적으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발가락, 그 중에서도 발가락 끝부분이 아닌 발가락과 발등이 만나는 그 부분에 통증이 있거나 특히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지간신경종을 의심해 봐야 됩니다. 발가락 뼈와 그 옆 발가락 뼈 사이로는 발가락에 분포하는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 좁은 공간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반복적으로 자극을 받다 보면 어느 한 부분이 볼록하게 튀어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공간은 좁은 공간 내에서 더 많은 충격과 손상이 반복이 되겠죠. 신경의 특성상 그 부위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찌릿찌릿한 통증이 반복되게 됩니다. 이러한 증상은 어떤 발가락에나 발생할 수 있지만 특히 세 번째와 네 번째 발가락 부분에서 가장 많이 생기니, 이 부분에서 찌릿찌릿한 통증이 있으신 경우에는 지간신경종을 의심하고 이에 대한 검사와 치료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지간신경종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발 전체를 손으로 잡은 다음에
꽉 쥐어짜서 통증이 유발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건 뼈 사이에 있는 신경을 고의적으로 압박해 봄으로써 이런 증상이 유발되는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이런 방법으로 지간신경종이 강력히 의심이 되면 초음파로 신경이 볼록하게 부풀어 오른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 부위에 염증을 줄여주는 주사를 놓음으로써 쉽게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족저근막염 치료 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방법은 증상을 억제해주는 효과일 뿐이지 근본적인 치료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운동화를 신고 특히 발볼이 좁은 신발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틈틈이 스트레칭을 하는 것 역시 지간신경종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엄지발가락 부근의 통증 중에서는 무지외반증도 있을 수가 있는데 무지외반증은 그 특징적인 모양이 눈으로 봐도 보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외반증과 비슷한 부위의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원인은 통풍입니다. 통풍과 무지외반증은 통증이 나타나는 부위는 비슷하지만 통증의 양상은 전혀 다릅니다. 통풍은 어느 날 아침에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심한 통증이 발생하는 게 특징적이고 반면에 무지외반증은 하루아침에 극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는 드물고 점차 통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엄지발가락 쪽으로 견딜 수 없는 통증이 생긴다면 통풍을 우선적으로 의심을 해보는 것이 맞고 엑스레이나 피검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약물 복용을 시작해줘야 됩니다. 통증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약물 복용과 더불어서 주사치료도 병행을 해볼 수가 있겠죠. 통증의 원인을 찾는 데 있어서 가장 정확한 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통증의 원인만 명확하게 알고 이 통증을 유발할 수 있는 원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에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발 습관만 고쳐봐도 80% 이상의 발 통증은 대부분 호전이 됩니다. 서 있는 시간을 줄이고 과체중이라면 체중을 감량하고 하이힐이나 다른 폭이 좁은 신발을 신는 걸 자제하고 폭이 넓고 바닥이 푹신한 운동화를 신는 습관을 들이고 틈틈이 스트레칭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시행을 해보고 발 통증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그때 가서 병원을 찾으셔도 됩니다.